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틴쌤이에요. 오늘은요,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찍었어야 되는 영상인데, 지금 요 시점에 찍게 됐네요. 아마 그 새로운 학기가 이미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문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를 한번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학교 문법, 스쿨 그래머의 용어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또는 학원에서 배우는 말, 문법에 관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 볼까요? 자, 문장의 기본 구성입니다. 문장은요, 여러분, 센텐스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문장의 센텐스 밑줄 한번 할게요. 센텐스는 말 그대로 주어랑 동사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마침표, 즉 피리어드로 끝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주어가 들어있는 주어 부분, 그리고 서술어가 들어있는 수어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주어 부분은 어, 주어라는 단어가 subject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noun phrase라고 일단은 부릅니다. 요거는 누가 또는 무엇이에 주로 해당되는 그런 말이고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은, 는, 이, 가를 붙여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은, 는, 이, 가. 이런 것들이 주로 붙어서 되는 게 우리말의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어를 꾸며주는 말을 포함하는 거예요. 다음은 수러부입니다. 수러부는 verb phrase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주어부의 동작이나 상태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동작 그리고 상태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수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시면요. Soldiers and police inspected every box and checked passengers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inspected가 조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삼형식 동사라고 부르게 되고요. every box가 목적어입니다. 그리고요, 이 문장은 하나의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and라는 우리가 and를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conjunction이라고 하는데 양쪽을 똑같은 무게 중심을 가지고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거를 병렬 구조라고 해요. 영어로는 parallel structure라고 합니다. 이거 하고요. checked라는 삼형식 동사 하고요. 그리고 passengers라는 목적어가 들어가는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inspected every box 하고요. check passengers가 둘이 병렬 구조를 이룬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네, 병렬 구조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병렬 구조는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noun phrase 주어 부분 그리고 수어 부분 verb phrase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품사를 좀 살펴볼게요. 품사는 영어로 part of speech라고 부르고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그리고 한정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명사입니다. 명사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명사는 사람,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이름에 동그라미 하나 할게요. 이름을 나타내고요. 연필, 그럼 pencil. 책, 그러면 book. 친구는 뭐죠? 그렇죠. friend. 이렇게 됩니다. 물론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관사가 붙지만 여기는 그냥 쓰지 않았어요. 연필, pencil, 그리고 책, book, 친구, friend.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들어가기 전에 명사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명사라는 품사가 사물의 명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영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는 워낙 동사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명사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명사를 알아야 문장의 해석에 큰 뼈대가 나오고요. 무슨 얘기하는지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은 단어를 좀 많이 외워야 된다. 항상 똑같은 말이지만 단어 암기가 중요하다. 이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요. 명사 대신 쓰이는 말이죠. 앞에서 명사가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 대신 쓰는 말이에요. 만약에 앞에서 남자 이름 탐 나오면 뒤에서는 he 이렇게 맞고요. 앞에서 Julie
나오면 뒤에서는 she 또는 뭐 her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명사 대신 쓰이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pronoun이라고 하고요. he, it, they, I, we 뭐 이런 것들 아주 많이 있죠. 다음은 정말 방대하죠. 동사입니다. 동사는 동사 그 자체도 있고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인 auxiliary verb, 조동사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일단 우리는 동사라는 것만 좀 보자고요. verb입니다. verb. 기본적으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동작을 나타내고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static verb라고 따로 부르는 게 있는데 일단 비동사 있잖아요. 비동사는 is, am, 그리고 are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있다가 되기도 하고 이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대표적인 static verb죠. 자, go라든지 가다, help, 그리고 먹다, eat, do 다 동작에 관한 동사만 좀 적어봤습니다. 다음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입니다. adjective는요, 기본적으로 명사나 대명사의 형태 또는 성질 또는 상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문장에서는 주로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돼요. 하나는 명사를 또는 대명사를 주로 명사들이죠. 꾸며주는 수식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즉 보호의 역할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부사입니다. adverb라고 부르고요. 네,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다 꾸며주는 말. 이거를 부사라고 합니다.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 요거를 꾸며주는 말. 이게 바로 부사이고요. 어떤 학자는 그래서 부사를 품사의 쓰레기통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워낙 쓰임새가 다양하고요. 없어도 문장을 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빠르게 quickly라든지 바로 또는 매우의 very 그리고 잘의 wel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part of speech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치사는 영어로 preposition이라고 합니다. 요거는요, 그 명사나 대명사 앞에 붙으면서 앞에 위치하니까 앞이라는 그 접두어가 풀리잖아요. 그리고 위치가 position이고요. 그래서 preposition, 전치사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요거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장소를 나타내든지 아니면 시간을 나타내든지 또는 방법 같은 것들을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면 장소를 나타낼 때 뭐 in과 at이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또 from 어디 붙어가 있죠. 뭐뭐 없이의 without, 뭐뭐를 가지고 뭐뭐와 함께 with, 뭐뭐에 대하여 about, 그리고 뭐뭐에 반하여라는 agains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절과 절, 구와 구,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게 있어야 되죠.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을 지난번에 영상에서 아마 보셨겠지만 접속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njunction이라고 부르고요. 연결해주는 말이다. 제일 중요한 말은 연결이란 말이죠.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접속사는. 근데 and, or, but, so만 적어놨네요. 이런 것들은 양쪽을 양팔 저울처럼 수평을 이루게 해주는 등위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만 그냥 적어 놓을게요. 이 and, but, so 말고도요. 뭐뭐 할 때 when, 뭐뭐 하기 전에 before, 뭐뭐 한 뒤에 after 이런 것도 있고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if, 그리고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although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접속사는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네, 그걸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놀라서 하는 말이죠. 말 그대로 exclamation이고요. wow, ouch 뭐 이렇게 놀라서 하는 말이 감탄사입니다. 한정사라는 말을 끝으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한정사라는 개념은요. 영어로 determiner라고 하고요. 요거는 형용사 비슷하게 뭔가를 이제 명사 같은 걸 꾸며주는 말이긴 한데 그런데 딱히 형용사라고 보기 좀 어려운 명사 앞에 있지만 형용사라고 딱 지칭하기 좀 뭐한 애매모호한 것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한정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주로 이렇게 관사, 소유격, 의문형용사, 부정형용사, 지시형용사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사, 그 소유격 관사가 on 더고요. 소유격은 my, 뭐 her, his 이런 거고요. 의문형용사가 있겠죠. 뭐 what이나 which 같은 것들. 부정형용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every라든지 no라든지 특정한 걸 가리키지 않는 형용사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지시형용사입니다. this, not that, these, those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형용사라는 이름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beautiful, cute, big, tall 이런 것처럼 딱히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나타내주는 말은 아니죠. 의미가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정사라고 부릅니다. 관소의부지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또는 뭐 다 말을 바꿔서 외워도 상관없어요. 관소지의부라고 해도 되고요. 외우기 쉬운 말로 만들어서 외우세요. 더 한번 쭉 해볼까요? The 그리고 on, this, that, my, Martin의, some, any, no, every, whose, which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품사를 이제 큰 그림 맞추고요. 이번에는 문장의 성분을 보겠습니다. 문장의 성분은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들을 구성하는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문장 속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또는 목적어 역할을 한다. 또는 보어 역할을 한다. 또는 수식어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주어입니다. 주어는 영어로 subject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요거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이에요. 주체가 되는 말이고 주어의 성분성 테스트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는 문장 맨 앞에 오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뭐 물어보는 말이 되거나 그러면 순서가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맨 앞에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는 이가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 Tom picked up the phone. 그러면 탐이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주어가 뭐예요? 그러면 탐이죠. 자, 이번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 영어로 object라고 부르고요. 이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해요. 이거는 을, 를, 에게로 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다. 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Christine bought a flower for me. 크리스틴이 나를 위해서 꽃을 하나 사주었다. 정말 감사한 크리스틴. 그래서 을에게서 나를 위해서 꽃을 사주었다죠. 꽃을. 그래서 크리스틴이 주어 그리고 bought가 my의 과거인 동사 flower가 바로 목적어가 되겠죠. 이게 바로 목적어입니다. 다음은 보어입니다. 보어는요.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주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일단 complement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주격 보어니까 subject complement라고 이렇게 표기하고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은 object complement라고 해서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This building looks old 라고 하면 이 건물은 오래되어 보인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this building이 주어고요. looks가 뭐뭐하게 보인다 이 형식 동사고요. 그리고 old가 보어입니다. 근데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죠. 건물이 오래되었다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주격 보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번에는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는 영어로 modifier라고 합니다. modify라는 단어가 꾸며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성립에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의미를 더해주는 말이다. 의미를 더해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red, 빨간 또는 in this box, 이 상자 속에 brave, 용감한, well, 잘, at night, 밤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식어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문장의 성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구와 절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